안녕하세요.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래야지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선생님들도 힘이 나거든요. 설명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을 때 안 웃겨도 웃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힘이 나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정시에 관련된 설명회죠. 정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얘기해 드릴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왜 정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두 개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있는 학원이, 저는 이투스에 있습니다. 이투스 교육에 있고, 지금 출강하는 학원이 공교롭게도 중계동의 강북청솔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나가고 있고요. 출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의 양평에 247이라고 해서 기숙학원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두 개를 출강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 지역이랑 겹쳐요. 요 지역이랑 겹치거든요. 근데 겹치다 보니까 여기에 학군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재수학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수를 안 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재수를 안 시켜야 돼요. 일단 재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시죠? 재수하면은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 넘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전부 다 이것저것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러면은 10달만 해도 3,000이죠. 그렇죠?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봐요. 요 지역의 학교들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보니까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동아고나 요게 와보고 친구들 많아요. 아무래도 재수학원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로 제대로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 없었어요, 근처에. 그러니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많아요. 그렇죠? 솔직히 여기저기 내신 학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고3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알맞은 타이밍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보통 지금 이제 2학년 부모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2학년, 3학년도 계세요? 자, 보통 이제 2학년, 오늘은 이제 2학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학년 때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요. 이제 되게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들어갔잖아요. 요때쯤 됐을 때 우리 아이가 4점대란 말이에요. 내지는 5점, 그 밑엔 얘기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 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사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동아고를 예를 들어볼까요? 뭐 2점대 후반? 뭐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라인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수시로 쓴다라고 했을 때 중경외시 정도일 겁니다. 3점대 쪽으로 내려오면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일찍 준비를 못했냐면, 1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 혹시 아세요? 영어로만 얘기를 해드리면 1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 몇 점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1등급이에요. 1학년 때. 그렇죠? 그리고 2학년 와서 모의고사 지금 한 번 봤죠? 6월 달에 한 번 봤을 겁니다. 요거 간당간당 1이거나 2 사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인데 아직은 괜찮은? 그래서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어차피 모의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영어는 뭐 믿을만한, 그지? 믿을만한 구석으로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고 3학년에 올라가요. 그럼 3학년에 올라가면 3월달부터 모의고사를 주구장창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3월달 모의고사 딱 보는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3으로. 또는 그 밑으로요. 근데 그때에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등급이 있잖아요. 기대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보통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실수라고 생각해요. 약간 좀 이상한데? 근데 단어 좀 어렵나? 단어 좀 외우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3월, 4월, 5월을 보냅니다. 왜? 수학이랑 국어도 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6평을 봐요. 그럼 6평 보면 어떻습니까? 안 올라가요. 안 떨어지면 다행이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마땅히 뾰족한 수가 없어요. 공부는 계속 하고 있고 EBS는 풀고 있고 옆에 친구들이 기출 풀고 있으니까 기출도 풀고 있고 인강도 들으니까 인강도 듣고 있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강을 듣고 있어요. 그러고 9평이 지금 요맘때입니다. 9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 9평 보고 큰일 났네. 소위 요즘 애들 말로 재수 각인데 이러고 수능을 보게 돼요. 잘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를 조금 일찍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꼭 내신을 같이 안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좀 일찍 시켜주셨으면 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일찍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1, 2등급 안에서. 그러면 얘가 정시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능을 보고 정시로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수시를 아까 뭐 학종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논술을 쓰게 되면 논술에서 최저를 맞추는 데에서도 영어가 2 이상이 떠버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등급을 1, 2등급 이상으로 맞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3학년 올라가서부터 준비를 한다? 너무 늦어요. 왜? 기초를 닦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를 뭐 탓하기보다는 요즘에 학교들의 내신이요. 수능이랑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솔직히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1학년 동아고 아이들 그 친구들 중에 내신이요. 뭐 80점대도 있고요. 90점대 초반 아니면 50점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1학년 모의고사를 보면 몇 등급일까요? 다 1이에요. 다 1등급이에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내신은 50점, 60점이에요. 그러니까 결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내신만 주구장창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수능에 1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고3에 올라가면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지도 몰라요. 답답한데 뾰족한 수도 없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쪽에 출강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 전에는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 기숙학원에서 출강을 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투스 계열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시든 수시든 영어는 등급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등급 확보가 쉬워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절대평가고 1등급이 컷이 90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도 1등급 받기가 더 쉽다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자,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 왜 정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정시반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를 준비하기 위함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수시에 최저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도 영어는 반드시 필요해요. 등급 확보가. 그럼 이제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되세요?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 자랑을 좀 해볼까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 기숙학원이에요. 작년 수능이 6등급이에요. 진짜 영어 진짜 못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해요. 단어도 모르는 게 엄청 천지고. 그리고 지금 9월 평가원이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 9월 평가원 앞두고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가 83점이에요. 그 친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제 거 수업만 들었어요. 수업을 되게 많이 듣지도 않았고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딱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고 6등급이었던 친구가 2등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이만해졌죠. 의대 간대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솔직히 제가 영어 선생이지만 되게 많은 시간을 영어에 할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수학은 고3이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가요, 학원. 영어는 2번 온다 그러면 안 가요. 그렇죠?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저는 영어 강사지만 저는 입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입시를 준비하면 입시가 실패합니다. 입시 실패해요. 전 영어 강사지만. 저는 영어 점수를 잘 받게 하기보다는 대학교를 잘 가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옆에 영어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대학교를 가야 돼요. 영어 100점 맞아도 소용없어요. 대학교 못 가면. 전 솔직히 영어 1등급을 몇 등급인 아이가 와도 1등급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단 영어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1등급, 영어 1등급인데 수학 7등급이야. 대학교 못 가요. 그죠?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속된 말로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가성비를.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어떻게 점수를 끌어내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돼요.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2번에서 많이 듣게 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조금 해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매일 올 수만 있으면. 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쓸 수 있죠. 여기는 써도 되죠. 지금 이제 9월 달이에요. 그죠? 9월이 2학년이고요. 2학년 9월이고 여기서부터 언제까지냐면 수능 지나서 3학년 되기 전에 1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뭐를 하는 시기냐면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예요. 이건 재수생들의 커리와 똑같습니다. 재수생들의 커리와 똑같아요. 보통은 학생들이 현역일 때 절대 하지 않은 영역들을 이때 해요. 뭐가 있냐면요. 수능에서 필요한 문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요. 내신에 필요한 문법이 아니라 수능에 필요한 해석에 필요한 문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보통 이게 가제인데 수능을 맛보는 형태로 모의고사를 푸는 거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들을 요 시기에 해요. 그러니까 전체 유형을 맛보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문법이라고 하는 건 내신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내신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내신, 이게 고3 애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법 열심히 2년 동안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해놓고 수능 볼 때 해석 하나도 못해요. 문법을 활용을 하나도 못해서. 그러니까 실전용 문법이 아니에요. 내신용 문법이지. 그거를 요 시기에 정리하면 돼요.
요 시기에 정리하면서 미니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하여 이게 수능이구나. 모의고사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연습하는 시기가 요때입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2학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2월 달부터요. 2월 달부터 쭉 가서 9월 달까지인데 9월 평가원 전까지인데 요때 좀 크게 나눠 놨어요. 이때 뭐 하냐면 유형별 공략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크게 나누면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듣기가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쉬운 유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파악 있고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걸 제가 따로 선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로 총 한 6권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거를 차근차근 메꿔 나가기 시작해요. 저는 솔직히 제 교재가 있긴 있거든요. 그 교재에 기출문제가 아닌 아이는 없어요. 왜냐면 기출문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쭉 시킵니다. 이때까지. 보통은 6월 평가원 전까지 한 바퀴는 다 끝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 있어서 요까지 포함을 시킨 건데 보통 6평 전까지 전 유형을 한번 끝내고요.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간접 쓰기와 빈칸이 한 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9월 달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출까지요. 그러고 나면 요 이후에는 이제 수능까지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수능까지 보면 요 이후에는 그 해에 봤던 6월, 9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이 들어가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영어의 수능 커리큘럼입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그죠? 쉬운 유형에 대한 연습, 실수 안 하게. 어려운 유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데, 대형학원의 장점이에요. 그 컨텐츠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컨텐츠를. 지금 고3반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공수를 해왔어요. 모의고사를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OMR 카드까지 포함해갖고 아이들이 실전처럼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컨텐츠를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커리가요, 뭐가 더 좋으냐면, 보통 3학년 때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요. 요거 다니다 그만두고 이게 되게 많은 걱정이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의. 애가 학원을 끝까지 끈덕지게 안 다녀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거만 끝나면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아이가 들을 수 있게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강사지만 사기꾼이면 안 돼요. 솔직히 지금 이제 고3 어머니도 한 분 계셨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82일이거든요. 82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건드리는 많은 문구들이 있어요. 100일의 기적. 뭐 이러면서 되게 막 혹하게 해요. 이거 들으면 1등급 받는다? 전 솔직히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와서 듣잖아요? 그럼 1등급 나와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사례들도 엄청 많고요. 홍보 그 페이지에 보면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잘한 게 아니니까, 실제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갔던 친구 역시도
저랑 2학년 때부터 계속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재수생이 아니에요. 현역이었어요. 현역이었던 친구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랑 수업하고 제가 내주는 컨텐츠 풀고 그걸로 영어는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죠? 근데 이 어떻게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해드렸을 때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걸 믿어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은 수업을 네. 시간에 숙제는 어느 정도는 내주시고 단어 같은 거는 어떻게? 그거는 단어 양은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숙제량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교재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여쭤보시는 거예요? 뭐 단어가 200개면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본다던가 그렇죠. 매번 테스트를 보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 너무 추상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시는 거 같아요. 이게 추상, 그럼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들으셔도 학생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단어 외우는 양이 400개예요. 아이들이. 400개를 외워갖고 와서요, 100개를 시험을 봐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은 98개가 커트라인인데 아무도 통과를 못하지 않아요. 98개를 테스트를 가서 네. 아무도 통과를 못하지 않는다는 98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단어의 난이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출문제의 단어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들. 그러니까 실전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어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단어도 400개지만 선생님이 저렇게 지금부터 수능 때가 거의 1년 14개월까지 지금부터 하면 거의 14개월 네,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한 주에 400개면 14개월이면 56주인데 네. 2만 단어쯤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외운다고 끝이 나지 않아요, 단어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선생님 단어집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투스에 있기 때문에 워드마스터라는 단어책을 2권을 씁니다. 수능 2000이라고 하는 기출 단어가 있고요. 그게 2000개가 있고요. 하이퍼 2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2권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EBS 단어를 추가시켜 드려요. EBS 단어들. 혹시 몇 개 정도 필요한지 아세요, 단어? 수능에서 문제 풀 때? 400개, 그러면 큰일 나요. 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세부적인 것들을 따로 얘기를 안 해드리냐면요. 말씀드려도 어차피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하게끔 만드는, 물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4,000개 정도가 돼요. 4,000개 정도가. 수능에서 필요한 단어들이 필수적으로. 그리고 그게 기출 단어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4,000개, 3,000개 정도 잡혀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EBS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다이어를 포함해서 단어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은 당연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 계산이 되면 몇만 개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단어 한 개도 못 외워요. 단어 하나도 못 외워요. 저는 말씀드리면 수능 2000이라는 그 단어책을요 거의 한 6개월을 쓸 겁니다. 몇 바퀴를 계속 돌려서 너덜너덜해지게 만들어요. 너덜너덜해지게. 그래도 그 단어 다 못 외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게 만들려면 충분히 학원에서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재종반 가셔서 교육을 내요? 네, 재종반에서는 저는 어휘 수업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휘 수업도 따로 진행을 해줄 만큼 어휘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대답을 해드려도 되면은 질문 시간을 드려도 될 것 같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거 6급 평가원이 끝나고 실무까지가 되면 되게 다양한 연습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요. 저랑 정답의 근거를 똑같이 찾아요. 근데 그건 어느 해설집에도 안 써 있어요. 어느 해설집에도 안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작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을 하실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선생의 방법들이 있어요.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 그 스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형별로 풀이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는 모든 유형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어요. 혹시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있을 리가 없어요.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건 제가 하는 일입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2018학년도에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 학습 방법이 하나 나와 있고요. 2021학년도에 학습 방법이 2번 나와 있어요. 거기에요. 이 문제 유형별로요.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평가원이. 엄청나게 큰 시크릿을 알려줬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평가원의 코드를 찾아내서 그걸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적용이 되는데 어떨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식의 방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어떤 기출 문제를 가져와도 내가 이길 거라고. 왜냐하면 모든 풀이 방법이 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다? 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린다? 라고 하는 거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아이들이 느끼는 거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고3반에 있는 친구들 역시도 전혀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랑 저는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랑 맞아야 돼요. 부모님이랑 맞는 게 아니고요. 전 솔직히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집에다가는 전화를 드리거든요. 애들 공부 갖고 뭐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다 해요. 저 엄청 뭐라고 해요. 엄청 뭐라고 하고 엄청 얘기하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장점이죠. 재종반에 있다라는. 왜? 이렇게 안 하면 저를 또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안 하면 저를 또 보게 될 텐데 그 루틴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오게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려고 길을 쓰고 끌고 가요. 안 해온다고 그냥 두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보통 결과는 좋아요. 대형 학원들에 있는 선생님들이요. 그냥 못 들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못 들어가요. 대성, 그렇죠? 강대 최고죠. 시대인재, 메가, 이투스, 어떻게 보면은 큰 대형 학원의 3대 메이저죠. 시대인재가 요즘에 되게 많이 치고 올라와서 4대, 네 군데가 있지만 거기 있는 강사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가도요, 강의력으로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아요.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내주시면 믿고 맡겨주셔야 돼요. 물음표가 이렇게 붙어있는 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이게 붙어있는 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느낌표가 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하거나 3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뒤에가 되게 힘들어져요. 정말 절 다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전 안 봤으면 해요. 정말로. 아시겠어요? 조금 긴장을 해주실 시기이고, 자기 아이가 등급 자체가 4등급, 5등급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4등급을 2나 1로 만들 수 없어요. 2학년이라면. 그러면 빨리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빠른 선택은 확실한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없으세요? 질문? 네. 네. 아이가 네. 음성글 공략을 할 때 네. 빈칸이라는 게 빈칸 추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어적인 문해력이나 독해력 이런 거랑 또 많은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국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국어처럼까지의 문해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논리적 사고라고 해서 독해를 크게 3개로 나눠요. 구문 독해가 있고요. 직독직해가 있고 논리 독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논리 독해라고 하는 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건 독서예요. 우리 아이들은 불가능하죠. 아니에요? 학생이 있는데 독서 좋아해요? 그 웹툰 이런 거 말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근데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아이들은 못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끌어갖고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식화라고 하는 거. 요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따로 안 해도 국어를 조금 못해도요. 올라가져요. 근데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해결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신 거? 1등급을 어떻게 받나? 아까 단어를 보셨는데 1등급을 어떻게 받아요? 잘 받아야죠. 그죠? 근데 1등급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3개 밑으로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뭐 조금 착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5개 틀리고 1등급 받은 친구도 있어요. 2점짜리만 5개 틀렸어요. 그렇죠. 박수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학교가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바뀌었어요. 영어에 1등급이 나와서. 서울 아이였는데. 원래 전국구였어요. 정시로 가야 하면 전국구였는데 영어가 1등급이 나와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바뀌었거든요. 그 친구가 영어를 5개를 틀렸어요. 실력만은 아니죠. 3점짜리를 찍은 게 맞았을 거니까. 근데 2점짜리 5개 틀리고 1등급 받고 추석 때마다 선물 보내요. 선물을 보내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뭔가 물어보고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한테 연결시켜 주시거든요. 수업 중이어서 일단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되셨나요? 네. 좋은 선택을 또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